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아요.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대장동 의혹, 김문기 숨진 채 발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현직 개발 1처장입니다. 네. 전직이 아니에요. 김문기 씨가 어제 저녁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김문기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한 8시 50분, 오후 8시 50분쯤 전해졌는데요. 예.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10분 만에 사무실에서 8시 반쯤 발견됐습니다. 예.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입니다.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시행사 성남의뜰에서는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예. 김 처장은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을 맡았던 인연인데요. 그렇죠. 예, 김 처장은 이제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또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유한기 씨 그렇죠. 사망 열흘 소식을 만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은 이제 김 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거나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김 처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한기 씨에 이어서 김문기 씨까지 두 키맨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일단 이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의혹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화천대유 심사위원이었죠. 1차 심사위원이 3명이 있었는데 네. 그게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 네. 사망했고요.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 지금 사망했고요. 정민용 변호사 예. 전 투자사업팀장 이건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 3명 중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까? 그렇죠. 2차 심사위원도 했어요. 정민용, 김문기 2명이 했는데 지금 2차 심사위원도 같이 이제 했는데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위 말하는 윗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기소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전에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핵심은 2가지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왜 화천대유가 들어간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느냐. 예.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를 왜 삭제했느냐. 이걸 2가지를 다 관여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밝혀내기가 좀 어렵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언론 보도를 나온 거 보면은 김문기 씨가 김문기 씨가 억울했다. 어떤 점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는 이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인데 모든 거를 지금 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그러니까 억울해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유서가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유서가 좀 어디에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김문기 씨 사망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더 추가 유서 발견 소식이라든지 들어오면 제가 방송 중에라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어떤 미련도 없다. 어떤 미련도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네. 상임선대위원장직 결국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모두 내려놨습니다. 지금 이 대표 사태 배경에는 이제 전날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다툼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잖아요. 네. 조 의원이 나는 윤 후보의 말만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표와 언쟁을 벌였던 건데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선대위 내 내 역할이 없다. 어떤 미련도 없다며 앞으로는 당 대표로서의 업무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대표 상임위원장 사퇴 이후 한 4시간여 뒤 조수진 의원도 어제 저녁 8시쯤 공보단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해 이견에 있는 게 민주주의다.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윤 후보의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나 이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이준석 대표 부산 잠적할 때도 그때도 뭐 전화에 꺼져 있는데 굳이 연락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태도가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이 대표 사태 이면에는 이제 비대해진 선대위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대해진 선대위에 대해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완강하게 끌고 가려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며 선대위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조태인 기자가 정리해 준 것을 음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내가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성격상으로 다시 복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조수진,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까지 쭉 들으셨는데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이준석 사퇴, 조수진 항명 이번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 어제 그 엊그제의 고성 그 한 장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합적이에요. 하나는 이번 대선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 대선이 역대급으로 서로 의혹을 난타전을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뭐 의혹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전체 선대위에 공유가 돼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대한 메머드급 이런 거는 뭐 87년, 92년 이런 대선 때 막 사람 동원하고 이럴 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지금같이 언론 환경이 변해가지고 매번 팔로우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보고 체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번 갈아엎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을 흔들려 물밑기로 해서는 이준석에 대한 어떤 비토 이게 이제 당내 중진들이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아주 초반부터 있었던 초반부터 있었던 미심쩍어하는 뭐 이런 느낌들. 소위 말하는 권력 투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공천 권한, 이제 재보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주도권 잡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서 그 뭐로 윤핵관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준석 흔들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이제 이 선대위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부인 이제 김건희 씨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 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게 선대위의 그 상황이 공유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상황이 잘 공유가 후보 입장이 뭔지 뭐 이런 사정들은 사실 후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부인 얘기니까. 근데 공유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회의석상에서 윤 후보 메시지를 읽었다면서요. 의원들한테 서운하다. 왜 적극 대응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제 반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게 그 선대위 그저께 이제 과정에서 네. 작은 이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공간을 열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다 리빌딩을 하는 거를 맡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쳐낼 것인가, 얼마나 슬림하게 할 것인가가 지금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조태임 기자.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게 비대해진 선대위 구성인데 이것 때문에 김건희 씨 리스크 대응이라든지 뭐 신지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갈등이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놀라운 건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신지혜 씨의 영입을 발표가 난 뒤에 알았대요. 그럼 이거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너무 그렇지. 중구난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체계도 뭐 예를 들면 좀 슬림해야지 간결하게 빨리 전달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최종 후보까지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대응도 늦어지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를 슬림화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 또 네. 기저에는 윤핵관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던 거예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도 뭐 양비론 던지는 윤핵관 보면서 절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폭발이 됐고 김종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좀 슬림한 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 아닌가. 예. 문제 없이 그러면 그 쇄신 작업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최고위원 또 오늘 윤태곤의 판통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 일단 넘어가죠. 더 이상 못 버텨. 자영업자들 얘기죠. 네, 참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오늘 또 거리로 나옵니다. 정부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단체는 오늘 집회에서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또 27일과 28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간판 불을 끄는 집단 소등 방식으로 항의를 한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영업 총연대는 이제 내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되면 집단 휴업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지침 그거 나 안 지킬란다 하는 가게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24시간 영업하겠다. 예. 그리고 벌금 맞겠다. 과태료 맞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과태료 맞는 게 뭐 그냥 장사 못해서 나는 적자보다 그게 낫다. 그건 거죠? 이게 뭐 1년 동안 누적 적자가 뭐 10억이 넘었다.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은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제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서 실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급하다라는 거고 손실보상금 지금 저번에 100만 원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도 없다. 그거 가지고 한마디로. 사실 그건 이제 손실보상금은 아니고 네, 방역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드립니다. 뭐 이런 성격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금액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좀 격앙된 분위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부에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나옵니다. 예, 이분에게 그 부분도 질문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